오늘도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요 행복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은 불행해져 버린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모른다 말하지 마라. 오늘도 나는 묻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부터 왔고 또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나만 힘들고 불행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나만 그렇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고요해져 행복하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만 힘들고 불행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만 그렇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고요해져 행복해집니다.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잘만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난 너무 억울해라고 통탄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자신이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고통스럽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쇼펜하워는 강하게 질타하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명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낙천적이고 명랑했던 어느 여성은 시동생 빚을 갚고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시아버지를 수발하고 게다가 천직으로 여기던 교사까지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은 게 낫지라고 말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극도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만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으로 볼 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자신의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삶의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라도 확실하다면 충분히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나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신세 한탄만 하는 데서 벗어나 오늘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보람있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이라는 한순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게, 내일 후회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자신의 희망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해야 해. 이 짧은 말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순간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인도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펴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다. 둘째, 남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삶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잘 살면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에도 어떤 식으로든 고통이 있고 고충도 있습니다. 남의 인생 전체를 알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 하지 마세요.
비교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공허함과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어쩌다 남의 삶에 대해 부러움이 생기면 잘 살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얼른 부러움의 끈을 놓으세요. 내 맘에 드는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담백해집니다. 부러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분노, 열등감, 자책감으로 발전하면 불행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길로 가도 그 삶은 불행합니다. 쉬워 보이는 삶은 있어도 정말로 쉬운 삶은 없습니다. 각자 정도는 달라도 우리 모두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 다른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바라보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느새 어떤 작은 일에도 아주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셋째, 책을 사는데 돈을 쓰세요. 책을 읽는 것은 곧 경험을 사는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고 불행한 사람은 물질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 합니다. 돈으로 좋은 옷을 사면 기쁨의 유효기간은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경험을 쌓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책 속에 쌀이 있고 돈이 있다고 절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넘치면 쌀과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60, 70이 되어서야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즐거움을 알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나면 책을 읽어보세요. 책은 보이지 않는 스승이며 나의 연인이며 지식의 보물창고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며 대자연입니다. 책 속에 행복도 있습니다. 오늘은 책방에 가서 나에게 꿈을 주고 나의 생각을 바르게 가꾸어주고 정서를 풍부하게 길러주는 책 한 권 사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책 들고 다니면서 편한 시간에 조금씩 보세요. 그래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설령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이 그렇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고 맞서 이겨내야 합니다. 분명 머지않아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이런 맑음과 향기와 운치가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해